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주말에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야당은요, 청와대 부실 검증을 질타하고 있죠.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 민주당의 세월호 세월호의 또 영상 저장 녹화 장치 조작 가능성, 이 문제가 지난 주말쯤 돼갖고 많이 좀 불거졌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그 인사청문회 관련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보면서 국민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는 좀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구나. 죄송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은 자진 사퇴했고 또 한 명은 지명 철회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후보자의 낙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의원께서는? 사실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같은 우려를 발생시킨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로서는 그 인사 문제보다는 그런 인사적인 문제보다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좀 손보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 후보의 경우에는 해외 부실학교 참석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왜냐 그러면은 공적 기록이나 세평 그리고 본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자주 노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7대 배제 기준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또 과도한 부동산 보유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기준으로는 좀 적당치 않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기준 7대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됐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적 기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평 같은 거를 이렇게 취합하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해외 부실학교에 참석했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나요? 사실 이제 그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요. 교육부나 이쪽에 이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평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적 기록 그리고 본인의 진술 여기에 이제 의존하는 방식은 말고 좀 다른 방식도 좀 사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공적 기록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어느 곳인들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이외의 것 하자고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인사수석실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책임 문제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처럼 저희들이 정보기관을 활용한다든지 한다면은 다른 현재로서도 그렇게 방법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비판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그 후보자들 낙마 이후에 결국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낙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근에 야당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일정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자금에 대한 잘못된 지출 이런 부분을 이유로 좀 낙마해야 된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네. 정책인 보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물타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두 후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주장하는 자진사퇴라든지 지명철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뭐 한 분은 통일외교 안보에 굉장히 중책을 수행하셔야 될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우리 사회의 일자리 이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뤄야 될 그 후보자인데 네. 인사청문회가 결국에는 자질 검증보다는 이 같은 문제로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래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과거부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좀 비공개로 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고 2차 검증으로는 주로 공개적인 형태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능력 부분을 좀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젊은 목소리를 내시고 그 결과 최고위원 자리에까지도 지금 위상을 높이고 계신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해법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강화되고 세분화된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인사 검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또 급하게 매번 장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장관 인사가 좀 예상됐을 때 조금 미리부터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 이슈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관련해서 CCTV의 영상 저장 장치 DVR이라고 하는 이 영상 저장 녹화 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사실 그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DVR이 발견되고 영상이 복원됐을 때부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그 침몰이 본격화되기 전에 영상이 끊기느냐, 그 이후에 영상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그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나타나는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혹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하나가 좀 밝혀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유가족 측에서도 사실 보면 예전에 CCTV 영상 분석하고 발표했을 때 시간대가 안 맞는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실은 영상을 플레이해 보면은 오전 8시 46분에 이제 영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이 복원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배에 탔었던 선원들이나 또는 생존해서 돌아온 승객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략 한 9시 20분대 후반이나 9시 30분대까지 본인들이 CCTV 촬영이 돼서 뜨는 봤다는 거죠. 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더 녹화가 돼 있을 법도 한데 예.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해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냐,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뭐 추측, 정보기관에 대한 추측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왜 그랬을 것이냐, 누가 그랬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군가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싶어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뭔가 사고 원인과도 관련돼 있는 그렇지만 이제 잠수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볼만한 능력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국가기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금 가족협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가동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고발권이라든지 감사원의 감사 요구권, 그다음에 특검 요구 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특별위가 지금 내부 제보자들 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강이 된 후에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참사 순간에 지금 소위 말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3분간의 영상 기록이 복원이 된다면은 찾아진다면은 의혹이 풀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이 찾아지면 의혹이 다 풀릴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좀 더 다가갈 수는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세월호 참사 거의 5주기 이제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소재로 개봉을 앞둔 영화 시사회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5년 전 팽목항 떠올리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저는 그 당시 떠올리면은 가족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면서도 또 화가 나 계시면서도 또 사람들을 불신했던 그 분위기, 얼굴 표정, 어떤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지만 누구도 믿지 못했었던 그 당시 분위기, 또 정부를 믿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했던 데 따른 굉장히 큰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계셨던 그런 분위기가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현안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